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5년 2회 전기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고요. 뭐 1회 때 했었던 내용이네요. 교약 효율을 표시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교약 효율이라고 있죠. 교약 효율이 있는데 얘가 이제 발전기나 아니면은 변압기일 경우, 그렇죠? 출력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이때는 출력이 입력분의 출력인데 출력을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입력이지만은 출력으로 표현을 하려면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 거고. 전동기일 경우에는 얼마만큼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규약 효율은 입력이 이제 기준인 거죠. 근데 출력을 입력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이제 출력이 될 테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있다더라 이제 보는 거고, 21번에는 전동기를 물어봤으니까는 요거 입력에 대한 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22번. 부하 변동에 대하여 단자전압의 변화가 가장 적은 발전기를 우리가 이제 평복권 발전기라고 하고요. 물론 분권도 변화가 적긴 한데 평복권은 아예 자체가 그렇게 전압 변동률이 없도록 좀 이제 만든 거니까 답은 이제 3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3번. 부항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서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학 특성을 이용해서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 용접기 등에 사용하는 직류 발전기는 차동 복권 발전기가 이제 수학 특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용접기에 이제 수학 특성이 필요한다라는 개념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동 복권이 이제 거기에 사용이 된다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4번. 변압기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 중에서 맞는 것은 네, 1회 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답은 이제 3번이죠. 인하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을 것. 그렇죠? 인하점이 높아야지 불이 잘 안 붙겠죠. 높아야지. 응고점이 낮아야지 잘 안 굳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25번. 단상유도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이제 단상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동 토크를 스스로 발생시키기가 어려워서 이제 특별한 장치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앞 글자만 이렇게 외우죠. 콘, 분, 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콘덴서 전동기,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동형이 항상 먼저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이제 기동 토크가 이제 크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콘 분쇄 해가지고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순서대로네요. 기억력이 클리어. 26번. 유도 전동기에 대한 제동법이 아닌 것은 삼상제동은 특별히 제동법은 아니에요. 이런 명칭이 제 기억에는 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발정제동, 이제 회생제동, 역상제동은 유도 전동기뿐만 아니고 직류기에서도 이제 이런 전기적인 제동법을 사용을 하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역상제동은 이제 급 정지할 때에 이제 역상제동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긴 제동이라고도 하고 이제 거기까지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26번에는 이제 1번이고요. 27번. 변압기나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보호를 하기 위한 계전기는 이제 차동 계전기죠. 차동 계전기나 뭐 비율 차동 계전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이제 접지나 역산 계전기는 이제 지락 사고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 과전압 계전기는 이제 보통 이제 부하나 발전기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이제 1번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28번입니다.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이 220일 경우에 전압의 평균 값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이제 뭐 단상 전파가 있고 단상 반파가 있는데, 단상 반파 정류가 있고요. 단상 전파 정류가 있는데, 전파는 이제 반파에 비해서 이제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2배예요. 단상 반파 정류의 정류되어져 나오는 이제 부하 쪽에 걸리는 전압은 0.45에다가 입력 측의 이제 시료값, 교류의 시료값만큼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반파의 평균값이 나오고요. 전파는 이제 그거의 2배라고 했으니까 0.45의 2배니까는 0.9가 되겠죠. 물론 뭐 전압가가 있으면 이제 빼주시긴 하는데, 보통 기능사에서는 전압가까지는 안 보시니까 대충 이제 요 단상 반파랑 전파에 대한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단상 전파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평균 값은 0.9에다가 시료값이 전원이 22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98V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29번. 28번 답이 2번이고요. 29번. PN 접합 정류 소자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실리콘 정류 소자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도체에 대한 성질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도체에 대한 성질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제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좀 상승할수록 도체의 성질로 바뀌어가는 거를 일반적인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번에는 이제 PN 접합 정류 소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도체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순방향이나 역방향에 대한 전류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네. 그리고 30번. 유도 전동기의 2차 동소는 어떻게 될까요? 유도 전동기는 슬립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차 동선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차 동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이제 곱해서 구해요. 문제에서는 슬립은 몇 프로라고 했냐면 3%죠. 집어넣을 때는 이제 0.03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퍼센트로 안 집어넣고. 회전자 입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10. 네, 회전자 입력이 10kg고요. 문제에서 2차 동선은 그냥 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10을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10에 3승을 대입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와트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300와트가 된다더라. 슬립에 대한 식은 기억을 잘 해두세요. 아까 1에 나왔었던 이런 그 회전자기에 대한 식, 그렇죠? 예. 회전자기랑 전동기의 속도를 이용한 어떤 슬립을 구하는 거라던가, 그리고 뭐 전동기의 속도를 구하는 1- 슬립의 회전자기의 속도 뭐 이런 거. 방금 나왔었던 뭐 진짜 동선에 대한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회전 시 2차 주파수에 관련된, 아니면 2차 유기 기전력에 관련된, 그죠? 아니면 뭐 효율에 관련된 뭐 이런 슬립에 관련된 식은 암기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기사 넘어가셔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 31번입니다. 변압기의 효율이 가장 좋을 때의 조건은 철선과 동선, 다른 말로 하면 고정선과 가변선이 같을 때 효율이 제일 좋죠. 그때 이제 손실이 가장 적어져요. 고정선과 가변선이 같을 때에 전체 손실이 가장 적기 때문에 효율이 이제 가장 좋게 나타나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32번.
아, 근데 이게 만약 식으로 하면, 식으로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첫손과 동손을 같다라는 거를 보통은 이제 이렇게 철손 n분의 1의 동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부하에 이제 얼마만큼에 걸렸느냐, 이제 뭐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니까, 제곱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하의 제곱. 그쵸. 철손과, 그쵸. 요거네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그치요. 동기발전기의 권선법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분포권이라는 게 있고, 집중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절권이 있고, 전절권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잘 안 쓰고 보통 이쪽을 써요. 이쪽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고조파를 제거를 하죠. 고조파를 제거하면 뭐가 좋냐면 파형이 이쁘게 나와요. 파형이 찌그러지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형이 좋다. 그래서 분포권이나 이제 단절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고조파를 제거해서 이제 파형을 좋게 하는 거니까 32번은 답이 1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시고 33번 전력계통이 접속되어지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에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거를 우리가 보통 조상기라고 하고요. 조상기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뭐 리액터가 있고 콘덴서가 있고 동기 조상기라는 게 있는데 아까 동기 조상기 1회에서 그 동기 전동기 설명하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 조상기가 있는데 얘는 이제 특성이 아까 그 동기 전동기 때 설명드렸지만 진상하고 지상 모두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시충전이라는 게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고 뭐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번에는 4번이죠. 4번 동기 조상기. 리액터나 콘덴서도 있는데 보기 중에 없으니까 동기 조상기, 동기 전동기라고도 하죠. 넘어가시고 34번입니다.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것은 유도 전동기는 3번에서 유도 전동기는 전력 변환 기기는 아니죠. 그냥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기기일 뿐인 거죠. 일반 전동기처럼. 그래서 유도 전동기가 전력 변환 기기는 아닌 거고, 그렇죠? 변압기, 정류기, 인버터는 다 이제 변환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직류니까는 직류는 주파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 제어법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주파수 제어법은 나중에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뭐 설명은 밑에 좀 나와 있어요. 3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될까요? 동기 전동기가 있는데 발전기죠. 동기 발전기가 있는데 얘를 이제 병렬 운전을 하고 싶어요. 얘를 이제 병렬 운전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이제 같아야 하냐면 기전력의 크기나 위상, 주파수, 파형, 그리고 상회전 이런 것들이 같아야 돼요. 기전력의 크기나 기전력의 위상, 기전력의 주파수, 기전력의 파형, 기전력의 상회전 이런 같지 않으면 순환 전류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죠. 발전기 이 안에서
이제 순환전류라는 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억을 하실 것은, 크기가 다를 경우와 위상이 다를 경우에는 어떤 순환전류가 흐르는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시험에서 주로 이제 그것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무효 순환전류가 흐르고요. 위상이 다른 경우에는 동기화 전류 혹은 이제 유효 순환전류라고 하는 게 이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6번에는 이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무효 순환전류가 흐르는 거죠.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그쵸? 37번. 변압기에서 2차 측이란, 변압기를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1차, 여기를 2차. 이제 많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쪽이 뭐 그냥 고압, 이쪽이 저압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수전단 쪽에서는 얘가 고압이고 얘가 저압이겠지만 송전 쪽에서는 발전기 쪽에서는 이쪽이 저압이고 이쪽이 고압이니까 고압 저압으로 나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2차는 이제 부하 쪽이 되겠고 1차는 전원 쪽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조금 정확한 거죠. 그래서 37번에는 답이 2차 측이니까는 부하 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저로 나누시면 안 되고 전원 측, 부하 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38번 팟건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병렬 회로수가 얼마일까요? 보통 이제 팟건이 있고 중건이 있죠. 직류기에서는 아까 이제 동기기에서는 이제 뭐 단절권, 뭐 전절권 이렇게 하는데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권선법은 이제 팟건하고 이제 중건이 있는데 팟건은 병렬 회로수가 언제나 2죠. 그렇죠? 중건일 경우에는 이제 2개를 써도 되는데 보통 이제 극수만큼 이제 사용을 하니까 중건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밑에 이제 다른 거 그렇죠?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비교하는 것들. 여기 답은 이제 2번인데 극수 말고 브러시 수랑 어차피 그 병렬 회로수랑 거의 내용이 똑같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용도까지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기능사에서 안 나와서는 잘 모르겠는데 기사에서는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병렬로 약간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고 팟건은 이제 직렬처럼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서 요건 이제 대전류에 이제 적합한 거고 얘는 이제 고전압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같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9번에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법이 아닌 것은 3번이죠. 절연 내력 시험법에는 유도 시험이 있고 가압 시험이 있고 충격 전압 시험이 있고요. 어떤 이제 단락 시험이나 개방 시험은 어떤 변압기의 특성을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시험법이에요. 절연 내력 시험법이 아닌 변압기의 특성을 알기 위한 시험법이 있죠. 뭐 철선을 구하거나 동선을 구하거나 이제 이럴 때에 사용하는 그 시험법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단락 시험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 시험을 하면 동선이나 뭐 임피던스 같은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이제 다른 시험법이었으니까 답은 이제 3번이고요. 동기 전동기 중 이제 안정도의 증진법으로 틀린 것은 정상 임피던스는 작게 하는 게 좋아요. 거의 3번에 이제 답이 3번인데 동기 임피던스 증대라고 했는데 이제 정상 임피던스는 적게 해야지 전압 변동률도 작고 단락비도 커지죠. 단락비가 큰 것들이 안정도가 좋거든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이외 전기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